그날 그는 나를 이름으로 불렀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영숙 씨.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김영숙은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떨어뜨릴 뻔한 게 아니라 떨어뜨리고 싶었다. 그는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는 사람이었다. 김영숙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영숙은 67이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말수 적은 분이라고 불렀고 그 말은 대체로 맞았다. 필요한 말만 하고 불필요한 감정은 밖으로 내보이지 않는 사람.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왔다. 그래서 더 이상했다. 자신의 심장이 이름 하나에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는 딸의 남편이었다. 아니, 딸의 전 남편이었다. 이혼한 지 이제 1년. 그 사이에 영숙은 그를 다시 볼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영숙의 부엌에 서 있었다. 앞치마를 두르고 싱크대 앞에서. 이렇게 하면 괜찮죠? 그가 국냄비를 가리키며 물었다. 그 질문 자체보다 더 문제였던 건 그가 영숙을 쳐다보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너무 자연스러웠다. 응. 영숙의 대답은 너무 빨리 나왔다. 그게 더 문제였다. 사실 그가 이 집에 오게 된 건 우연이 아니었다. 딸이 아이를 데리고 급하게 외국으로 나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짐을 정리할 사람이 필요했다. 잠깐만요, 엄마. 정말 잠깐이에요. 딸은 그렇게 말했다. 잠깐. 영숙은 그 단어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때는 알지 못했다. 그는 짐을 정리하러 왔다가 그날 밤 머물렀고 그 다음 날도 남았다. 그리고 오늘은 부엌에 있었다. 어머니. 그가 다시 불렀다. 영숙은 고개를 들었다. 아까 영숙 씨라고 부른 거야? 그 질문은 차분했지만 속은 전혀 차분하지 않았다. 그는 잠시 멈췄다. 아, 죄송합니다. 그 말이 너무 늦게 나왔다. 그리고 너무 진심처럼 들렸다. 불편하셨다면? 아니. 영숙은 그의 말을 끊었다. 그 자신도 놀랄 만큼 단호한 목소리였다. 그냥 조심해. 그 말은 경고였고 부탁이었고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다. 영숙 씨는 생각보다 단단하신 분인 것 같아서요. 그 말이 왜 이렇게
마음에 남는지 영숙은 이해하지 못했다. 단단하다는 말은 칭찬이었고 동시에 지금까지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말이었다. 그날 저녁 영숙은 잠들지 못했다. 그가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 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그보다 더 선명했던 생각. 그는 왜 나를 이름으로 불렀을까? 영숙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냥 실수야. 그러나 그 말은 조금도 마음을 달래주지 못했다. 아침이 오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침이 오기 전에 영숙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잠깐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리고 그가 다시 한번 자신을 이름으로 부를 거라는 걸. 여러분이라면 이름 하나로 흔들리는 마음을 그저 나이 탓이라고 넘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제야 자기 자신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다고 인정하시겠습니까? 아침이 되었을 때 영숙은 부엌에 바로 가지 않았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이 집은 늘 같은 구조였고, 같은 냄새였고, 같은 소리였다. 그런데 오늘은 문 하나가 다르게 느껴졌다. 부엌에 들어서자 그는 이미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머그잔 2개. 아무 말도 없이 영숙은 그 2개의 잔을 보고 첫 번째 질문을 삼켰다. 왜 2개지? 잘 주무셨어요?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다. 영숙은 고개만 끄덕였다. 목소리를 쓰면 무언가가 더 넘어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커피를 마시는 동안 말은 없었다. 그러나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그게 더 문제였다. 그는 신문을 접으며 말했다. 오늘은 짐 정리 마무리하려고요. 그 말은 계획이었고 동시에 예고였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그 생각이 영숙의 가슴을 조용히 건드렸다. 그래. 그녀는 평소와 같은 톤으로 대답했다. 그러나 손은 머그잔 손잡이를 조금 더 세게 쥐고 있었다. 짐 정리는 생각보다 천천히 진행되었다. 서랍 하나, 옷장 하나, 사진 상자 하나. 그는 딸과의 추억을 조심스럽게 다뤘고 영숙은 그 모습을 보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나 보지 않으려 할수록 더 보였다. 그의 손, 잠시 멈추는 동작, 숨을 고르는 타이밍. 영숙은 자신이 사람을 관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점심 무렵 영숙은 국을 데웠다.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두 사람 몫이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그녀는 스스로에게 화를 냈다. 아직은 아니야. 식탁에 앉았을 때 그가 말했다. 어머니. 영숙은 고개를 들었다. 아까 어제 일 신경 쓰이셨죠? 그 말은 확인이었고 사과였다. 아니. 영숙은 짧게 말했다. 그 대답은 절반만 진실이었다. 다만 그녀는 말을 멈췄다. 다만이라는 단어 뒤에는 설명이 필요했다. 그리고 설명은 관계를 바꿔버릴 수 있었다. 이름은 조심해. 그녀는 결국 그 말만 남겼다.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그 대답은 너무 정확해서 영숙을 조금 안심시키고 조금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오후가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창문을 닫는 동안 영숙은 이상한 생각을 했다. 비 오는 날이면 이 집은 왜 이렇게 사람을 붙잡을까? 그는 외출하지 않았다. 비가 좀 그쳐야. 그 말은 이유 같았지만 사실은 머무름의 변명이었다. 영숙은 그걸 모른 척했다. 내레이션이 짧게 들어온다. 김영숙은 이 관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돌아갈 길이 사라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저녁이 가까워질수록 집 안은 더 조용해졌다. 그 조용함 속에서 영숙은 자신의 호흡 소리를 의식했다. 평소보다 조금 빠른 숨. 영숙 씨. 그가 다시 불렀다. 영숙은 그를 보았다. 이번에는 놀라지 않았다. 그 사실이 가장 무서웠다. 아까 말한 거 불편하시다면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 말은 물러남이었지만 이미 한 번 넘어온 선을 완전히 되돌리지는 못했다. 그래. 영숙은 그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는 방에 들어갔고 문이 닫혔다. 그 소리는 어제와 같았지만 영숙에게는 조금 다르게 들렸다. 우리는 이미 같은 소리를 다르게 듣고 있구나. 영숙은 천장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름 하나가 사람을 이렇게 가까이 데려올 수 있을까? 아니면 나는 이미 가까워질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걸까? 답은 아직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지고 있었다. 그가 다시 그녀를 이름으로 부르는 순간 이 이야기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될 거라는 것.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선이
조용히 옮겨지는 걸 알면서도 아직 괜찮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마음이 먼저 움직였다는 걸 인정하시겠습니까? 비는 밤새 그치지 않았다. 영숙은 빗소리를 들으며 눈을 떴다. 이 집에서 비 오는 날은 항상 느리게 흘렀다. 하지만 오늘은 느림이 아니라 정체처럼 느껴졌다. 부엌 불은 이미 켜져 있었다. 영숙은 그 사실만으로도 누가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일찍 일어났네. 그녀의 말은 평소와 같았지만 속은 조금 빨랐다. 잠이 잘 안 와서요. 그의 대답은 짧았다. 그리고 그 이상은 설명하지 않았다. 영숙은 아침을 준비했다. 말없이 재료를 꺼내고 불을 켜고 냄비를 올렸다. 그는 도와주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아무 말 없이 옆에 섰다. 그 거리감이 어제보다 조금 가까웠다. 그때였다. 냄비에서 물이 넘쳤다. 영숙은 급하게 손을 뻗었고 그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손이 벽쳤다. 아주 잠깐. 그러나 그 순간은 둘 다 놓치지 않았다. 영숙은 손을 빼지 않았다. 그는 조금 늦게 손을 거두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그 침묵이 모든 설명을 대신하고 있었다. 내레이션이 낮게 들어온다. 김영숙은 이 순간을 실수라고 부르지 않았다. 실수라고 부르는 순간 다시 반복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안합니다. 그가 뒤늦게 말했다.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그 대답은 너무 빨랐고 그래서 더 위험했다. 아침 식사는 조용했다. 수저 소리, 빗소리, 시계 초침, 그 모든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다. 영숙은 자꾸만 그의 손을 보게 되는 자신을 의식했다. 왜 하필 손이지? 식사를 마치고 그는 짐을 조금 정리했다. 영숙은 그 모습을 보지 않으려 했지만 시선은 자꾸 돌아갔다. 서랍 하나가 비고 가방 하나가 열렸다. 그 모습이 마치 떠날 준비 같아서 영숙은 괜히 숨을 고르게 했다. 오늘은 나가볼까 합니다. 그의 말은 조심스러웠다. 영숙의 심장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뛰었다. 그래. 그녀의 대답은 담담했다. 그러나 그가 외투를 집어들 때까지 시선은 떼지 못했다. 문 앞에서 그는 잠시 멈췄다. 영숙 씨.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이번에는 놀라지 않았다. 어제 일 불편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은 사과였지만 확인이기도 했다. 이미 지나간 일이야. 영숙은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이 자기 자신을 설득하기 위한 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 안에 길게 남았다. 영숙은 그 소리를 끝까지 들었다. 집에 혼자가 되자 공기가 달라졌다. 아까보다 조금 가벼워졌고 조금 더 허전했다. 영숙은 그 차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점심 무렵 비는 그쳤다. 영숙은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다. 그 공기 속에서 아침의 장면이 다시 떠올랐다. 겹쳤던 손, 빼지 않았던 순간. 영숙은 속으로 말했다. 이건 아무 의미 없어. 그러나 그 말은 반복될수록 설득력을 잃었다. 오후 늦게 현관문 소리가 다시 들렸다. 영숙의 심장이 먼저 반응했다. 그였다. 비가 그쳐서 잠깐만 짐 하나 더 정리하려고요. 그 말은 변명이었고 영숙은 그걸 알아차렸다. 그래. 그녀는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마음은 그러지 못했다. 그날 밤 영숙은 잠자리에 들며 한 가지를 분명히 느꼈다. 이제 이 집에서 가장 위험한 건 말이 아니라 말하지 않는 순간들이라는 것. 영숙은 눈을 감으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손을 나는 언제부터 기다리고 있었을까? 아니면 이미 한참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 답은 아직 없었다. 그러나 그 답이 멀지 않았다는 건 분명했다.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아무 말 없이 선이 넘어가는 순간을 어디까지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침묵은 과연 누구를 지켜주고 있을까요? 밤은 조용히 내려앉았다. 영숙은 불을 켜지 않은 채 거실에 앉아 있었다. 이 집은 늘 이렇게 어두워졌다. 천천히 아무 예고 없이 시계가 9시를 알렸다. 그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 사실이 영숙을 안심시키는지 아니면 기다리게 만드는지 분간되지 않았다. 문득 휴대폰이 울렸다. 짧은 진동. 메시지였다. 조금 늦겠습니다. 그 문장은 사과도 보고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이 아직 이 이야기 안에 있다는 확인이었다. 영숙은 답장을 쓰지 않았다. 대신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다. 컵을 하나 꺼냈다가 다시 하나를 더 꺼냈다. 그리고 잠시 멈췄다. 두 개의 컵이 식탁 위에 나란히 놓여 있었다. 이건 내 선택일까? 아니면 이미 몸이 먼저 한 결정일까? 문이 열리는 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렸다. 그는 발소리를 낮췄다. 그 배려가 영숙의 마음을 더 흔들었다. 어머니. 그가 현관에서 불렀다.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불을 켰다. 그 빛은 둘 사이의 거리를 한눈에 드러냈다. 그는 신발을 벗고 한 걸음 들어왔다. 오늘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 말은 설명이 아니었다. 고백에 가까웠다. 영숙은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나도 그 한 단어는 너무 많은 걸 포함하고 있었다. 잠시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은 아침의 침묵과 달랐다. 이제는 둘 다 무엇을 말하지 않고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숙 씨. 그가 다시 이름을 불렀다. 이번에는 사과도 망설임도 없었다. 확인처럼 부르는 소리였다. 영숙은 한 걸음 물러섰다. 그 행동이 거절인지 시간을 벌기 위한 선택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그렇게 부르지 마.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눈을 떼지 않았다. 그 시선에는 묻지 않은 질문이 가득했다. 영숙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피하지 않는다는 건 받아들이겠다는 뜻이 아니라 도망치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녀가 말했다. 그 말은 경계였고 동시에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었다. 그는 더 다가오지 않았다. 대신 한 발 뒤로 물러섰다. 그 거리감이 영숙에게는 이상하게도 안도처럼 느껴졌다. 알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 차분함이 이야기를 완전히 끝내지 않는다는 걸 영숙은 알고 있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이번에는 조용한 소리였다. 영숙은 식탁에 남은 두 개의 컵을 바라보았다. 잠시 후 하나를 들어 싱크대에 옮겼다. 그 행동이 왜 이렇게 결정처럼 느껴지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오며 영숙은 생각했다. 오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 말은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이라는 것도
침대에 누운 영숙은 눈을 감았다.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부르지 않은 이름, 잡지 않은 손, 넘지 않은 선들이 겹쳐 있었다. 영숙은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오늘 선을 지킨 걸까? 아니면 선을 내일로 미뤄둔 걸까? 답은 여전히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끝나지 않았지만 지금은 멈춰 서 있다는 것. 여러분이라면 이 멈춤을 현명한 선택이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장 조용한 시작이라고 느끼시겠습니까?